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야기할 부분이 시황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1분기, 2분기의 실적은 어떨지, 실적의 예측치들의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이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걸러진 좀 괜찮은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이 오전 시황에 이제 카페에다가 쓴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신고가가 일단 나왔다라는 거죠. 어, 2800포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조금 많이 말씀드렸던 2800포인트를 일단은 돌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S&P 500을 좀 보면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라인이 어디였었냐면 이 라인입니다. 2800포인트.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어떤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좀 봤던 부분이 있죠. 아주 많은 저항 구간에 부딪혔고 계속 쉽게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때는 조금 예외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 감세 관련한 이야기로 인해서 좀 아웃퍼폼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급락하고 V자 반등하고 여기서 일단은 맥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를 첫 번째 시도 때는 약간 요 2800포인트라는 요 구간이 첫 번째는 조금 테스트에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다시 재돌파했거든요. 일단은 좀 의미 있게는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의미 있게 봐야 될 필요는 있고, 다만 이것이 의미가 좀 더 있으려면 적어도 3일에서 한 5 영업일 정도는 2800포인트 이상을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안착했구나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뭐까지도 일단은 조금 긴장하면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또 막혀버리면 또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 역시도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뉴욕 증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오늘이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일단은 수급을 보면 일단 누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하루로 좀 보면 상당히 좀 분주했었습니다. 하루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장 끝날 때 확 들으면서 끝이 나는, 여기가 다 이제 상당히 오늘 장중 내내 그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마지막에는 좀 올리는 모습이, 이제 어제 말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은 이 근처에서 다시 재매수를 시작했지만 진짜 방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수급을 좀 누적으로 좀 보면 외국인들이, 이 빨간색인데요.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렇게 해서 좀 파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라는 것에 조금 안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꺾이지도 않았었어요. 초반에 이러다가 쭉 갔다가 딱 요런 느낌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수급 측면에서 뭐 갑자기 어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다시 시장이 방향을 좀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지금 보면 이 조정받는 이 구간에서 대형주라든지 이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요 쉬는 구간에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지수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키가 맞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랐던 애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많이 눌려 있는 대형주들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상상은 되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수급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시장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한 초반 정도면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이 확실히 수급이 좀 안 좋았어요. 어, 저는 이 뉴스가 조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음, 어디 있냐면, 잠시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해서 지금 삼성물산, SDS 이렇게 10곳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는 그간의 어떤 최근의 어떤 상승과는 많이 달랐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음, 저 코스닥이 그나마 하락하지 않고 선방했던 이런 모습들이 오늘은 분위기가 많이 좀 반전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저희 회원도 문의를 해주셨는데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내일부로 거래 정지거든요. 사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아마 내일 이후에 나 좀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이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어떤 그냥 느낌은 그래도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말고 오후까지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장 초반과 장 막판이 완전 다른 느낌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 일단은 내일부터 해서 새로운 어떤 수급의 방향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이야기가 실적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좀 보다가 그냥 최근에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실적 예상치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야기할 생각인데요. 뭐냐면 음, 지금 이렇게 지난 분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분기 4분기 2018년도 4분기를 보면 원래 괜찮을 거야라고 했던 어떤 그 잠정 실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이제 다 거의 다 열어보니까 70%도 미치지 못했어요. 달성률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30%가 어닝 쇼크가 났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적이긴 하지만 어, 일단은 이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래서 4분기가 생각보다 별로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받았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따져보면 그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그 시장을 주도한 쪽이 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전망치가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난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좀 많이 하향 조정된 이런 느낌이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어, 점점점 더 하향 추세로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좀 그림을 크게 해서 현재 이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어, 분명히 이 분기마다의 어떤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4분기고 그다음에 2017년 19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요렇게인데 어, 연으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란 말이 안 되겠죠. 연으로 비해 보면 확실히 줄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인 것이죠. 4분기 영업이익 증감률이 어 그죠? 확실히 한 25% 이상 마이너스인 건데요. 음,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시장의 영업이익률이 확 꺾여서 안 좋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의 실적의 바닥을 찍고 1분기, 2분기, 3분기는 연으로 따졌을 때는 좋지 않지만 분기 실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는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차트랑 또 한번 볼 텐데요. 이런 겁니다. 이 검은색, 이 증감률을 보면 요때가 2017년도 이제 말이잖아요.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실적치들이.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는 더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더 안 좋을 것이나, 2019년도 뭐 하반기 정도 때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때의 어떠한 실적의 어떤 전망치들을 좀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요. 주가 역시도 요때 요때부터 해서 이제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빠졌던 건 2018년도 1월 말부터 이제 채권의 발작과 함께 빠지기 시작한 건데, 근데 요것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좋지 않다라는 거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냥 분기 실적으로 보면 일단 4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는 그래도 작년보단 좋지 않지만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말을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영업이익 증감률이 2010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언저리부터 사실 꺾이기 시작했어요. 증감률은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증감률은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그 증감률이 꺾인 것이 중요하니까요. 증감률이 꺾인 것이 그쵸, 2017년 한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였나? 이렇게 가다가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증가했지만 증감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 4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그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언저리 정도까지는 가고, 뭐 이 다음은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분명히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니까 작년에 그 전고점 2600포인트를 넘는다는 거는 상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실적의 4분기가 저점을 찍었고 분기가 1분기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2분기는 1분기랑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될 것이고 3분기는 좀 늘거든요. 이렇게 실적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정도 어찌 보면 뭐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전고점은 지금에 나온 어떤 실적 예측치로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을 찾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얘네들이 못 간다면 지수가 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했었습니다. 존재했었고, 아마 이거는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좀 길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요때가 딱 그랬던 거예요. 2012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의 실적이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거의 여파가 한 요 언저리까지도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의 실적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저리부터의 실적이 이렇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2017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의 실적은 일단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고, 2019년도의 실적은 이것보다 조금 안 좋은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실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근데 현재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아, 여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 이 부분인데, 저는 일단 지금 나온 실적치로 보면 여기와 좀 비슷한 느낌이 받아요. 이곳과 이곳이 좀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때 이 박스권의 이 장세 때 어땠었는지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 당시 때가 일단 실적으로 일단 보면 이랬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이랬어요. 요 당시 때가 영업이익 순이익들이 상당히 부진한, 아까 차트를 봤듯이 이때 박스 P였고 쭉 올라갔고 쭉 빠지고 쭉 빠졌던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올해 2019년도, 그죠? 내년도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연도로만 이렇게 본다면 작년이 아니죠. 2012년, 14년 요 때랑 비슷한 어떤 지수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요때 모든 주식이 다 이상했던 건 아니고요. 요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 그러면 상승했던 주식은 뭐였을까라는 거잖아요. 이때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식들이. 근데 요때는 어떤 대형주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들이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영업이익들이 죄다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있고 뭐 어떤 무언가를 빼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올 때 이 예측치들은 이렇게 탁 잘라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예측치들은 변동이 매우 심하다. 특히 계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우 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사람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항상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출입니다. 이 매출이란 것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이 원천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매출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이 멈추는 이러한 시기 때는 영업이 보통 요런 구간 때는 회사들의 실적이 어떠냐면, 매출은 별로 늘지 않는데 속에서 비용을 줄이고 쥐어짜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당시 때 억지로 어떻게든 맞춰서 뭐 실적을 맞춰놨지만, 사실 이때
주가가 상승했던 회사들의 대부분이 어떤 회사의 모습들이었냐면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한 회사가 아니라 이 대부분 회사들이 이랬으니까요. 아주 비율은 작지만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한 이런 회사들 당연히 좋았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부 다 이런 시기 때 매출이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그나마 좋은 회사들을 또 괜찮았었겠지만 관심 종목으로는 편입했겠지만 사실 이때는 매출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잘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했던 회사들은 그 다음 분기 실적 때 확 다 꼬꾸라졌었어요. 실적들이. 그때 주가도 엄청 변동이 심했고. 그래서 그때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회사의 업종들이 뭐였었냐면 요 당시 때 기억나실 겁니다. 화장품주, 면세점, 뭐 모바일 게임, 뭐 어떤 내수 소비 이제들 이런 애들이었었거든요. 꾸준하게 시장과 어떤 경기 사이클과 크게 무관하지 않는 통신주들도 좀 괜찮았었고 섬유, 의복, 인터넷, 거기에 제약바이오도 있었고요.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마 앞으로 다가올 어떤 우리의 시장도 예전의 시장과 비슷하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관심 종목을 줄여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1순위로 일단 봐야 돼요. 평소에는 보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정상적인 회사를 봐야 되고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시기 때보다 시기에 매출이 이렇게 증가해 버리면 여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매출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매출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아마 들어보았을 회사들이 많아요. 아마 저희도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 관심 종목이라고 카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도 좀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매출이 강력하게 증가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매출이 한 50% 정도 성장하는 회사는 딱 하나 있어요. 매출이 50% 성장하는 회사. 딱 하나. 펄어비스. 근데 지금 펄어비스의 주가는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펄어비스를 봐볼게요. 펄어비스의 모습이 현재 이래요. 1년 가까이를 쉬었죠. 근데 올해는 19년도에는 매출이 이때보다 2배 이상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판호 관련한 어떤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아직 바닥인데 지금 요 밑에 아래 보면 거래량이 빠바방 하고 터지는 것들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 고점의 거래량을 알려줬었고, 그쵸? 이때부터는 횡보를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바닥의 거래량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많이 몰랐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펄어비스를 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닥권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단기로 매매할 것이냐, 뭐 중장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게임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중장기로, 아주 하락할 때 좀 낮은 가격대에서 적립식으로 좀 모아나가는 부분이 어떨까. 그래서 한 7월, 8월까지도 좀 가보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이 펄어비스가 가장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실적 성장이 엄청난 회사들은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기니까 한 1년치 정도로만 보면 이런 거죠. 요때보다 요때 실적이 확실히 좋아요. 근데 주가는 벌써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정을 기다린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에 의한 어떤 트레이딩 구간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적이 많이 좋아질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와. 그 펄어비스랑 좀 비슷하죠. 1년 내내 좀 쉰 모습인데 아직 뭐라고 할까요? 바닥입니다라고 알리는 무언가가 나온 것 같진 않지만 저희는 그때 요 정도 가격대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아직 제대로 된 어떠한 그 시작이 되지는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펄어비스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리고 뭐 실적 성장, 그러니까 매출이 적어도 20% 이상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면 파라다이스도 그런 회사이긴 해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애매하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못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도 주가가 애매하죠. 아직 계속 꽤 오랫동안 횡보하는 이런 모습. 근데 이 자리가 좀 바닥이라는 어떤 시그널이 좀 그냥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시는 해두긴 했었는데요. 꼭 무조건 바닥에서 산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만 보면 화승도 근데 조금 많이 올라서 그죠. 그리고 JYP 엔터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 사실 요즘에 이슈가 좀 좋지 않다 보니 쉽게 손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조금 보수적으로 실적은 좋지만 일단 어떠한 이슈들이 좀 끝나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음, 뭐 한국콜마. 한국콜마도 일단 매출이 작년보다는 2배 이상 좋아진다. 아, 2배가 아니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20% 정도 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 저 23% 정도로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꽤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히 많이 눌리지 않는 이상 추격 매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펄어비스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은 관심 종목이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이었는데 저희는 조금 후회되는 게 너무 일찍 내려왔습니다. 매수를 어, 언제 했나요? 요때 매수를 했는데 너무 일찍 매도를 하고 나왔던 근데 매도하고 나서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좀 배가 아픈데요. 뭐 그래도 일단 파트론도 매출 성장이 확실히 좋은 회사이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요. 이 말은 뭐냐면 어, 일단은 지수의 방향성이 작년에 어떤 전고점을 뚫기에는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계속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 전고점을 뚫기에는 차트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PER, PBR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고점을 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실적, 그 실적의 어떤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향성이 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더 빠지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분명히 실적은 증가하는 부분이 분기마다 증가는 하니까요. 분명히 4분기보다 1분기, 2분기가 4분기 바닥을 찍고 실적은 이렇게 가니까 4분기 때 이 바닥까지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요 언저리의 박스권, 뭐 한 크게 보면 뭐 요 언저리의 박스권 이렇게 보긴 하는데 여기를 다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주식계 종목이나 어떤 지수들 역시도 어, 완벽하게 정배열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배열이 되고 나서도 시간, 그 기간과 좀 합쳐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조합해보면, 일단은 이 바닥권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이건 모두 저의 상상이니까, 깨면 리스크 관리를 당연히 해야겠죠.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1분기, 2분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리고, 하나만 말씀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저희 회원이 아닌, 분의 이야기인데요. 회원이 아닌 분이랑 아까 잠깐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주식을 하면서 좀, 주식을 좀 높은 가격에 샀는데 쫙 빠졌더라고요, 현재. 이 가격대에 와 있는데요. 이분의 그러면 목표가 그겁니다. 목표는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근처까지 오면 팔고 싶어 하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나만의 목표가고 나만의 평균 단가인 것이지 시장에서 인정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물렸더라도 이것이 이런 것이죠. 2018년도에 물렸어요. 어떤 A라는 종목에. 근데 이 A라는 종목이 2019년도에는 실적이 만약에 50억이었고 5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뭐 이렇게 해볼게요. 17년도에 100억이었던 회사가 실적이 2018년도에 50억으로 떨어지면서 종목이 쫙 빠진 거예요. 근데 다시 2019년도에 실적이 100억 이상, 뭐 150억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좀 가볼 것 같아요. 버틴다라고 해야겠죠. 가볼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실적이 같은 뭐 50억이다 이러면 내가 샀던 가격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샀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버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도 버텨볼 만하겠죠. 다만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회사인데 내가 샀던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팔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실적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을 확인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건 답이 없어요. 내가 산 종목의 실적이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주식을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고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을 공부하기 싫고 실적 확인하고 싶지 않다.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어떤 신문이나 증권방송에서 보면 그냥 사볼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주식 공부를 하기는 싫고 혹은 시간이 없고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고 실적을 확인할 줄 모르고 그리고 딱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주식을 그와 반대로 주식을 공부하고 매일 실적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열심히 해도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하는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은 있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추천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반드시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적을 확인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